간략한 네. 이 법적인 문제 네. 이런 거 또 한두 가지 짚으면은 이재명 경기지사 있잖아요. 예. 그 음주운전 가지고 지금 말이 많잖아요. 예, 예, 예. 지금 150만 원 예. 벌금형을 받았다는데 김두관 그쪽에 이제 후보니까 거기도 또 경쟁자니까 예. 아니 이랬는데 왜 150만 원이냐. 그 양반도 과거 노무현 정부 때 행안부 장관 내무부 했죠. 옛날 예, 장관을 예. 해서 그런 거 잘 알잖아요. 예. 처음 오면은 7, 80만 원인가 70만 원뿐이 안 돼. 당신 두 번 했구만. 그게 맞습니까? 우선 그 지금 2014년인지 2015년 150만 원짜리가 2004년. 2004년인지 5년인지 몰라요. 지금. 예, 그러니까. 뭐 본인 말이 달라져 가지고. 예, 예. 원래는 2005년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두 번 한 거 아니냐. 예. 이런 말을 김두관 지금 후보가 한 거고. 예. 또 하나가 김부선 씨 뭐 말을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자기 집에서 그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밤을 새고 새벽에 예, 나가려다가 밤을 새고 아마 술을 마셨는 모양이죠. 하면서 내가 또 하면은 면허 취소된다. 예. 그거는 왜냐하면 그때 삼진 아웃이라 그래가지고 그렇지, 세 번째는 면허를 취소지 아무리 그러니까 삼진 아웃. 정지가 두 번이라도 취소가 아니 그러니까 취소 수치가 0. 그때 1인가 그랬을 겁니다. 0.5 이상이면 정지. 네. 0.5 이하는 그때는 처벌이 안 됐어요. 지금은 0.03으로 내려갔습니다. 0.5가 아니고 0.05. 0.1이 그때 취소. 0.05가 정지. 그렇게 돼 있을 때입니다. 그때가. 근데 두 번 정지를 먹었던 모양이에요. 0.05를 넘겨서.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람이면 뭐 잘 모르겠다 하는데 이재명 지사는 그때 변호사란 말입니다. 예. 변호사인데 내가 한 번 더 하면 취소돼. 그러면 두 번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몇 사람 말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 더 한 걸로. 그런데 지금 정치인들 왜 검증할 때 예. 자료 낼 때 100만 원 이하는 안 내도 돼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제가 볼 때 150만 원 나온 건 취소 수치에 관한 음주를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취소 수치. 예. 취소 수치. 예, 제가 그 판사할 때 0.05 그 약식 재판이라고 할 때 0.05면 한 50에서 70. 이제 법원마다 검찰청마다 기준이 좀 다릅니다. 시골은 조금 세고 도시는 좀 관대하고 뭐 이런 것도 반대도 있고 했는데 이 때문에 70만 원짜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예? 예, 정지 0.05에서 0.1 사이의 음주운전으로. 예. 그래서 뭐 지금 이낙연 전 대표라든가 검증단을 조직하자 하는데 지금 송영길 대표하고 추미애 의원이 추미애 후보는 그걸 반대하더라고요. 추미애는 이재명 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대하고 있는데 명추연대가 결정이 됐으니까. 그런데 저는 있죠. 그 어지간한 사람들이 있죠. 음주운전 안 합니다. 술 먹고. 왜냐하면 이게 음주운전이 뭐 예전에는 어땠니 뭐 지금은 거의 뭐 우리 여러 가지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어가지고 가정이 아주 완전히 해체된 그것도 보기 때문에 그 음주운전이라는 게 있죠. 특히 이재명 지사는 법을 한 사람인데 어떤 룰에 위반한다는 거 이게 대단히 사실 조심스러우고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 도로교통법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그렇게 한 번인지 두 번인지 모르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법을 존중한다는 의식이 상당히 약화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음주운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준법에 대한 의식이 약한 사람이 아주 대통령 되면 뭐라 그러면 선서할 때 나는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한다는데 어떤 이런 법에 대한 존중 의식이 약한 게 난 이재명 지사의 지금까지 살아온 경력을 볼 때 준법 의식은 좀 약한 사람이다. 그거는요 형수한테 그 욕설한 거 있죠. 그거는 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렇죠. 전화로 했기 때문에 공공리하면 모욕죄가 되지만 이런 걸 볼 때 우리 보통 사람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고 한 사람들은 형수한테 그런 욕을 못 합니다. 아예.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욕 내용이 도저히 입에 지금 담을 수가 없는 욕인데 그런 게 있죠. 하나하나가 준법 의식의 결여다. 그 집에서 정상적으로 교육받고 어떤 도덕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 있죠. 형수가 아무리 기분 나쁘고 해도 도덕 있죠.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아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도덕 의식이 있는 사람 보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큰 사람은 정상적으로 큰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어떤 학교 교육 또는 법에 대한 어떤 준법에 대한 받았으면요. 음주운전 고 교수님 음주운전 전과 없으시죠? 없죠. 저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하튼 근데 그 음주운전을 한다는 자체가 있죠. 법을 갖다가 우습게 안다는 징표이기 때문에 저는 제일 겁나는 게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법에 대한 의식, 지금 대한민국의 법이 몇만 개가 될 겁니다. 안 지켜도 돼. 내가 필요할 때는. 지금 이재명 지사가 그 음주운전에 대한 무슨 그 사퇴한 대변인 누구죠? 박진영. 아니 그 어떻게 사람 만나고 오다가 어떻게 서민들이 어떻게 돈이 없어가지고 대리를 못 불러 그런 의식을 가진다 자체가 있죠. 그러니까. 아니 그거 없으면 택시 타고 오면 되죠. 예. 아니면 막차 버스 타고 오든지 아니면 누구 집에서 하룻밤 자고 오든지 아니 그게 정상이지. 그래서 나는 그 이재명 지사가 제일 겁나는 게 이게 과연 준법 의식이 결여된 걸 발로 아닌가. 예. 그러면 대통령이 돼서는 이건 좀 위험하다. 제가 오늘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딴 걸 참았는데 제가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예. 삼성 라이언즈의 최충년이라는 젊은 유망주 투수가 있어요. 예. 작년 1월에 있죠. 그해 성적이 워낙 안 나고 1월 같으면 프로야구 B시즌. 거기서 음주운전 0.038%. 옛날에는 처벌 안 받는 거였는데 이제 그렇죠. 과거에는 0.03이 그런 됨으로써 됐는데 그게 됨으로써 뭐 벌금은 낸지 모르겠지만 삼성 구단에서 선수한테 한창 크는 선수한테 1년간 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 1년 못하면요 예. 선수 생명이 거의 끝납니다. 그렇죠. 실전 경험이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야구 선수가 야구를 못하는 거, 정치인이 정치를 못하게 하는 거 같은 거거든요. 아니 삼성에서 0.038% 나왔다고 공인이라면 공인이고 야구 선수가 공인이라면 공인이고 아니라면 아닌데 예? 그런 정도의 처벌을 하는데 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데 음주운전 처벌을 지금 150만 원이면 분명히 취소 수치 이상을 했을 것이고 그렇게 됐다고 거기다가 봐요. 소문이지만 그걸 이게 사실 음주운전 한 번 처벌받으면 그 다음부터 안 하거든요. 예. 벌금 내면 이게 뜨끔하잖아요. 그리고 전과도 되고 예. 그러면 안 하는데 대통령의 후보로 나서겠다. 이거는요 지금 집권당이 지금 정권을 재창출한 때 아무리 그 목말라 있더라도 어떤 미국 같으면 과연 후보로 내세웠겠냐 예.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공공연하게 이건 별거 아니야 하면서 집권당의 후보로서 지금 그 지지율도 1위고 지지율이 1위가 아니라 특등이라도 있죠. 범법자는 안 된다. 지금 이재명 지사는 지금 70만 원 그거는 문제가 100만 원 이상 벌금 받은 게 4번입니다. 처벌받은 게. 근데 그게 정치 활동하고 어때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거야. 그건 별거 아니야. 이런 의식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있죠. 준법 의식이 결렬하니까요. 나는 법을 안 지켜도 돼. 난 특권층이야. 예? 이런 생각이 머리 박혀 있으면 대통령이 됐을 때, 지금 대통령이 되기 전에 변호사 할 때, 그 다음 성남시장 할 때인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특권층 의식이 벌써 있는데 대통령 되면 어떤 식으로 하겠냐. 지금도 제가 볼 때 지금 문재인 정권을 제가 비판 많이 하는 이유 말씀드렸잖아요. 절차를 안 지키고 법을 안 지킨다는 거. 그러면 이재명 지사는 앞으로 대통령 됐을 때 이 법을 지금 자기들 국민의 뜻, 촛불 민심이라 그러면은 법을 안 지키는 의식이 더 셀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죠. 저는 걱정이 많아요. 얼마 전에 그 제5차 추경 예. 그거 좀 야당하고 협의가 늦어지니까 과감한 날치기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날치기라는 게 국회법이나 이런 거 무시하고 그러니까 하라는 거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촛불 우리가 정권인데 180석을 갖고 있는데 뭐가 이게 이제 뭐 그게 독재로 가는 이제 길을 걷는 법치와 거예요. 우회 예.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독재라 그러면요. 막 총칼 든 군인들이 와가지고 사람들 마구잡이로 잡아놓고 패고 이런 걸 독재라 생각하는 데 있죠. 예. 이건 연성 독재, 소프트 독재예요. 소프트 독재. 예. 예. 국민의 뜻이란 걸 내세우면서 그걸로 국민의 뜻을 소수자를 억압하고 소수자의 그 말을 갖다가 표현의 자유,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언론 자유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징벌적 중재법. 배상이란 거 예. 했다 했잖아요.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 소프트 독재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뭐 푸틴이든 저 터키의 에르도안. 또 에르도안 네. 또 중앙아시아 그 사람들 다 선거로 그러니까요. 당선돼서 근데 완전 독재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앞세워서. 이 지금 180석 그리고 180석을 밀어준 40 몇 프로 있잖아요. 그런 사람 뜻이니까 맞다 하는데 국민 중에 그 40% 나머지 60% 뜻은 왜 존중 안 하는지. 그러니까 그걸 40%의 힘으로 60%를 갖다가 억압하겠다는 게 그게 억압하겠다는 게 독재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과감한 날치기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게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는데요. 그걸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여권에 대해서 저는 뭐 저번에 한 말씀드렸다시피 법을 잘 지키고 어떤 정의를 구현하겠다면 지금 여권이 정권 재창출한 거 안 막아요. 그런데 이 정권이 4년 몇 개월 동안 해온 걸 보면요. 법은 필요 없다. 우리가 국민의 뜻이란 걸 내세우면 이 법은 갖다가 우리 말을 갖다가 실현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지. 네, 도구로. 예, 이 법에 우리가 법 밑에 있으면서 그 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겠다는 생각이 없다면 있죠. 이거는 지금 야당에 그런 후보가 있다 해도 저는 반대할 것이고 여권에서 그런 후보가 있다면 절대로 되면 안 되는데 저는 이재명 지사가 과연 법 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인지 나는 법 밑에서 법을 지키겠다고 주장하는 사람인지 이번 음주운전 사고를 통해서 음주운전이 진짜 박 그 대변인 말대로 뭐 정치인이 정치하다 보면 술 먹을 수도 있다. 먹을 수 있죠. 네. 그 다음 그 음주운전으로 받죠. 그렇지만 그게 처벌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그 머리 세계 정신 세계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재명 지사 개인이 믿다 좋다가 아니고요. 이재명 지사가 과연 준법 의식이 가진 사람인지 준법 의식이 딴 게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법치주의를 구현하겠다는 강력한 소망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법이라는 거는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이다 생각하는 의식이 있는 사람인지 그걸 우리가 판단해 봐야 한다. 그러니까 독불 장군이 꼭 법을 어겨서만 독불 장군은 아니지 예?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야 또 당정 간의 오랜 뭐 진통과 고민 끝에 88%를 재난지원금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자기 혼자 100% 경기도민 경기지사니까 주겠다고. 돈이 자기 돈 아니잖아요. 그것도 다 경기도에서 세금 네. 그것도 부채로 뭐 4천억인가를 부채로 해가지고 자기 혼자 주겠다고 그러면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것도 그거 매표라고 지금 야권에서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매표죠. 그 1,200만이 경기도가 1,200억 아닙니까? 예, 서울보다 인구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표만 제대로 잘 얻으면 10% 올라가 버려요. 예, 우리나라 대선이 거의 2, 3%에서 결정되는데 예. 10%라 그러면요. 그리고 또 원희룡 지사하고 완전히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물론 그만두라 그러는데 자기는 그만두라고 하면은 경기지사를 퇴각하겠습니다. 또 그러고 있대. 두 개 중에 하나 퇴각하고 하면 대선 후보가 아니라. 그러니까 경기지사 그만 못 두겠다 그 얘긴데요. 경기도정이 얼마나 그 경기도에 인구도 많고 지자체도 많은데 그게 지금 경기도정에만 힘써도 지금 코로나 시국 자기 말대로 진짜 재난지원금을 뿌려서까지 경기도의 경제를 갖다가 활성화시켜야 되는 진짜 중요한 임무인데 그거는 지금 뭐 부지사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맡고 있을 거고 본인은 전국을 지금 다니면서 지금 선거운동하고 있는 거 또 아닙니까? 가끔 쇼도 하잖아요. 지난번에는 공무원들 40명 데리고 또 유흥지 좀 단속 한다고 경기지사가 지금 그 밑에 사람이 할 일까지 하면서 그게 쇼거든요. 그때 이제 또 한참 뭐 몰래 술 판다고 하는 게 이제 여론의 비난을 받으니까 얼른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지 갖고 40명을 몰고 그냥 저 휩쓸고 다녔잖아요. 유흥지점. 아니 그러니까 그 어떤 그러면 쇼도 정치로- 쇼고 있죠. 그게 사람이 있죠. 정치인이 자기가 할 일이고 안 할 일이 있잖아. 아까 그렇죠. 우리 윤석열 뭐 할 말이고 안 할 말이 있다시피 그러니까 유흥주점 단속은 있죠. 네. 그 위생과 공무원들이 할 일이에요. 그걸 지사가 지금 뭐 그리고 지사는 있죠. 그 시간 야간에 했을 것 같은데 야간이죠. 야간이 아니다 뭐라도 그 시간에 더 생산적이고 지사가 할 일이 있다고. 그게 우리가 있죠. 회장이 1시간 일하면 창출하는 가치가 있죠. 회사의 기업에 1,000만 원이면은 밑에 어제 그저께 들어온 일반 직원이 하면 10만 원의 가치를 창출한다고요.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회장이 지금 어제 그저께 들어온 그 직원이 할 복사를 예. 복사 업무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그러면 안 되죠. 회장은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회사가 나아갈 방향,
어디에 투자를 해야지 가장 경제적으로 우리 회사가 돈을 많이 벌고 직원들한테 많은 배당을 월급을 올려줄 수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 지사는 있죠. 예?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이 할 복사를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옛날에 무슨 글을 하나 읽었는데 부장이 있죠. 그 회사의 부장이 그 이면지를 갖다가 그 이미 쓴 종이를 정리하고 있더래. 그래가지고 참 종이 아낀다고. 그 회장이 그걸 봤대. 다음날 해고. 부장이란 건 내가 부장 월급을 이만큼 많이 줄 때는 부장이 할 일을 하라는 거지. 예. 그거는 밑에 사환이 해도 되는 거다. 그건 나는 당신한테 헛돈을 쓰고 있는 거다.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재명 지사가 지금 유흥주 점 단속은 처음 들었는데. 그 언론에 다 보도가 됐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요. 지사가 전면에 나서서 하고 있다고. 전에도 한번 이만희 교주 있는데. 예. 대구. 가평에. 가평에 무슨 평화호 궁전인가? 예. 거기 직접 단속으로 나갔잖아요. 참 이재명 지사는 이렇게 사이다 발언 때문에 많은 어떤 지지도 없고 국민들한테 어떤 통쾌함도 줬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그게 지금 조금 너무 과하게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지사 일도 안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지사면 지사답게 국장이면 국장답게 그게 가장 그 국가가 있죠. 제자리를 찾고 국가가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사가 자기 본분을 잊고 있죠. 이상한 일을 벌이고. 그거는 마치 밑에 기능직 공무원이 지사 도장 훔쳐가지고 무슨 허가증에 도장 찍어주고 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지사가 기능직 공무원이 할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기능직 공무원 일이 하찮아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지사는 지사답게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공자도 공군 신신 맞아요. 그러니까 각자 위치에 맞는 일을 하라 그런 얘기죠. 맞습니다. 어쨌든 음주운전까지 이야기하다 보니까 늘 말씀하신 대로 민주주의는 결국 법치입니다. 법치. 절차 이런 것을 제대로 준수하느냐의 문제이거든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지사가 보여준 여러 가지 법에 대한 행태랄까 그런 것을 보면은 좀 법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지울 수가 없어요. 본인도 인정할 겁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나는 준법시 투철하고 이런 말 못 할 겁니다. 더군다나 법대를 나오시고 변호사까지 하신 분인데 그런 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그분도 또 변호사 법대 나오고 변호사 인권 변호사. 그거는 이제 경희대 법대 나오고 이분은 이재명은 중앙대 법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대학은 다르는데 좀 배우는 것이 우리 여 변호사님처럼 모대학, S대학 법대 나온 사람하고는 좀 다른가요?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우리 대학 다닐 때 법이 좀 다른가 해서 대학 다닐 때 우리 교수님들이 학생들한테 전부 맡겨놓고 강의를 안 해주셔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도 타고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준법 의식도 어릴 때 가정에서 어떤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부모님들이 어릴 때 뭘 모르는 어린애한테 남의 물건 집어오거나 이러면 부모들이 혼을 냈잖아요. 그게 부모가 걱정한 게 얘가 어떤 문방구에 가서 조그만 사탕 한 개 가져온 게 그게 문방구 주인한테도 큰 타격은 아니고 애도 어떤 의식이 없이 집어왔겠지만 자기 욕망의 표출이죠. 그렇지만 얘를 놔뒀을 때 나중에 얘가 어떤 애가 될 것인가 걱정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 지사를 걱정하는 것도 어떤 어릴 때 가정 환경이 어떤지 저는 몰라요. 전혀 스스로가 정말 어렵게 했는데 어려운 집안도 가정이 아주 바르게 부모님이 애들 누더기 옷을 입혀도 깨끗하게 빨아입히고 애를 갖다가 올바르게 어디 가서 아주 못되는 사람이라 말 안 듣게 키우는 집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 부모님은 잘 키우려 해도 또 본인 성격이 좀 와일드하고 어떤 남하고 충돌 잘하고 이런 성격도 있어요. 특히 막내로 갈수록 장남들은 좀 덜 하던데. 거기 이재선 씨 형 말씀만은 이재명 지사에 따르면 그거 아닙니까? 형이
자기 부모를 뭐 욕했다든가 뭐 팼다는 거 아닙니까? 행패를 부려서 자기가 그렇게 강제 입원시키려고 뭐 그랬다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런 걸로 볼 때 이재명 지사 부모 뭐 문제보다도 그 본인의 성격상이 조금 이렇게 뭘 잘못된 걸 보면 못 참는다. 본인은 그러겠죠. 그렇지만 잘못된 걸 보면 못 참아도 있죠.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지. 그럼요. 잘못된 걸 못 참다고 그 자리에서 비법적인까지는 좋아요. 폭력적이고 예. 인륜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본인이 잘못을 시정하고자 하는 사람 못지않게 본인의 잘못을 또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조금 지금이라도 조금 어떤 준법의식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상원 변호사님은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